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재패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세무사랑 주식회사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기초정보 관리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당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창고의 일부를 1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1년치 임대료를 현금으로 선수령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다음 사항을 추가로 입력하십시오. 길게 적었는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 이 내용 등록하십시오 라는 문제다. 그지요? 메뉴 엽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자, 코드 번호가 274번이랍니다. 코드 안에 커서 위치시키고 타이핑으로 274라고 하면 커서가 딱 그 위치로 옮겨진다. 그지? 여기에다가 이제 작업하는 겁니다. 274번 코드에다가 계정 과목 이름을 선수임대료라고 입력하랍니다. 선수임대료. 입력이 안 된다. 당황하지 말고, 그지? 오른쪽에 입력하면 그 내용이 왼쪽으로 자동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선수임대료. 그 다음에 성격란에 커서 위치시키면 선택사항이 여러 개 나오는데 이 중에서 2번 일반 선택하랍니다. 그리고 대체적요에다가 1번 번호 붙이고 이렇게 등록해 달랍니다. 현금 적요 말고 대체적요 여기에다가 1번 번호 적고 기간 미경과 임대료 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오케이, 작업 끝났다. 그지요? 오케이, 메뉴 닫습니다. 2번 문항 신한은행에서 통장을 신규 개설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십시오. 오케이, 거래처 등록 메뉴 엽니다. 탭이 3개 있는데, 그지? 통장 만들어 가지고 금융기관에다가 입력하는 거다 이겁니다. 두 번째 탭 금융기관 선택합니다. 여기에다가 은행 기록합니다. 코드 번호, 그지? 98004. 거래처명 신한은행이다. 그지? 계좌 개설 은행하고 지점이라는 부분으로 은행명이 제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료가 미진한 겁니다. 그지? 거래처명도 정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거래처명 신한은행으로 하세요. 이렇게 자료 추가해서 교재 수록하겠습니다. 거래처명은 신한은행으로 한다. 신한은행. 그리고 유형은 정기적금이다. 그지? 정기적금이라는 거 선택해주고 계좌번호 제시되어 있습니까? 오케이, 그대로 적어줍니다. 413-920-769-077의 이렇게 입력했고 계좌 개설 은행 지점 요거는 검색해서 가지고 오면 되겠다. 불러오면 되겠다. 그지? 자, 검색장 띄워서 신한은행 이렇게 불러오고 지점도 검색이 되나? 지점은 검색 안 되겠다. 그지? 워낙 지점이 많으니까 그거는 타이핑으로 입력하면 될 겁니다. 마곡점 입력합니다. 마곡점의 그 다음에 계좌 개설일은 2021년 달력으로 사용해도 되고 직접 타이핑 입력해도 되고, 그지? 편한 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냥 타이핑 입력할게요. 2021 11 10 그 다음에
됐습니다. 요 정도 하면 제시되어 있는 내용 전부 다 작업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메뉴 닫습니다. 3번 문항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 검토해서 작업하십시오. 메뉴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자, 먼저 밭을어음 계정 과목에 대한 작업입니다. 자, 화면 왼쪽에서 밭을어음을 선택하고요. 이제 오른쪽 작업하는 겁니다. 자, 화면 약간 이렇게 이동하고 시험지 화면도 약간 이동할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하늘 정밀이 1,330만 원이다, 그지? 금액 틀렸네. 1330000 그리고 주식회사 일렉코리아가 11700000이다, 그지? 요거 금액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11700000 이제 엔터키 치면 아래쪽에 있는 차액이라는 빨간 글자가 없어질 거다, 그지? 오케이,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차액이 반드시 0이 맞는지를 꼭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지급어음에 대한 작업합시다. 자, 화면 왼쪽에서 지급어음을 선택하고 이제 오른쪽 작업하는 겁니다. 주식회사 프로테크라는 것이 1,450만 원입니다. 금액 수정하자. 1450000 그리고 주식회사 부흥기업이라는 거는 아예 입력이 안 되어 있다, 그지? 추가 작업해야 되겠네. 자, F2 버튼 눌러서 검색창 띄우고 주식회사 부흥기업이라는 것을 불러와서 금액 1,350만 원 입력합니다.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밑에 차액이라는 것이 0이 싹 되었습니다. 오케이, 작업 완료. 메뉴 닫습니다. 시험지 화면 원래 위치로 싹 옮겼습니다. 오케이, 문제 1번 세 문항 풀었고요. 자, 문제 2번 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자, 1번 문항 7월 4일 공장 생산직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 강사 초빙 교육에 따른 교육훈련비 50만 원 중에서 원천 징수세액 16,5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했다. 오케이. 우리 직원 교육하고 강사님한테 강사료 지급한다 이겁니다. 그 과정에서 세법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원천 징수했답니다. 됐지요? 원천 징수한 부분은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꼭 우리 직원 월급 줄 때만 생기는 게 아니다, 그지? 이렇게 외부 강사료 지급할 때도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자, 메뉴 열어야 되겠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날짜 7월 4일 차변에 교육훈련비라는 비용 기록하면 됩니다. 코드 번호는 생산직 관련 비용이다, 그지? 500번대 코드로 작업합니다. 금액은 얼마요?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원천 징수되는 부분은 예수급이라는 부채로 기록하자. 얼마요? 16,500원. 아이쿠. 16,500원.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보통 예금으로 돈 주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2번 문항 7월 11일 원재료 보관용 창고의 화재와 도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화재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분 보험료 3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단 보험료는 전액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십시오. 보험료 냈다, 그지? 차변에 보험료라는 비용,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감소로 기록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보험료라는 비용 계정 과목 코드 번호는 무엇일까요? 원재료 보관하는 창고와 관련된 보험료입니다. 그러면 자, 생산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코드 번호는 500번대 코드의 보험료 쓰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7월 11일. 자,
차변에 보험료라는 비용 증가로 기록하는데 코드 번호를 500번대 코드로 작업하자. 제조 원가에 해당한다. 자, 금액은 300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됐습니다. 3번 문항 7월 25일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회사 한국의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 150만 원이 확정되었다. 배당금은 당일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우리가 주식 들고 있는데 다른 회사 주식을 배당금 받았다 이겁니다. 자,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라는 수익의 증가,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기록하면 되겠다, 그지? 오케이. 자, 입력합니다. 7월 25일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라는 수익의 증가. 얼마요? 금액이 150만 원. 그리고 돈이 뭘로 들어왔습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4번 문항 8월 16일 다음은 영업팀에서 거래처와의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인 신한카드로 결제하고 수령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밥 먹고 거래처랑 밥 먹고 밥값을 우리가 냈습니다. 뭡니까? 접대비다, 그지? 접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바람에 이렇게 내용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받았다 이겁니다. 금액 확인합니다. 얼마요? 33만 원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접대비 33만 원, 대변에 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거는 무슨 뜻이라고요? 외상거래라고. 자, 접대 관련 지출로서 외상대금으로서 출돈이 생겼어. 대변을 미지급금 계증하고 쓰면 됩니다. 자,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거래처를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돈을 우리는 누구한테 주면 됩니까? 식당에는 돈을 이미 신용카드사가 돈 줍니다. 우리는 신용카드사로 돈 주면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대변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식당 이름이 1등 참치다, 그지? 요 식당 이름 적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로 적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됐지요?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합시다. 그리고 차변 접대비는 영업팀 관련 비용이니까 800번대 코드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입력합시다. 8월 16일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 코드 금액 얼마요? 33만 원.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는데 1등 참치라는 식당이 아니고 뭘로 신한카드라는 카드사로 신한카드, 그지? 신한카드라는 카드사를 거래처로 입력해야 될 것이다. 됐지요? 입력 완료.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고 참고로 우리 본문에서 조금 중요하게 다뤘던 실무상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시험 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십시오. 이 내용을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십시오라고 지금 문제가 딱 요구하고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 내용을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면 돼. 그런데 자, 실무라면 이제 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 영업팀에서 거래처랑 식사해가지고 밥값 우리가 내고 이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우리 회계팀에 딱 제출했답니다. 자, 회계팀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일단 어떤 메뉴 입력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메뉴라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아니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고 또는 뭐 밥을 사 먹고 거기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세금 계산서에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에 받을 수 있든 받을 수 없든 상관없이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할 때 세금 계산서 받았고 거기 부가가치세 적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면 51 과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다면 54 불공. 아시겠죠?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입니다. 그와 달리 우리가 물건 구입하고 또는 밥을 먹고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만 받았다 이겁니다. 그때는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적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그 케이스입니다. 자, 우리가 밥 먹고 세금 계산서는 받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받았어. 우리가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분명히 부가가치세 3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적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왜? 접대 관련 지출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받았다면 다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되니까 54불공으로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했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상황은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적혀있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전혀 반영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바꿔 말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될 수가 없는 거래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디에?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가 아니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작업하면 되겠지만 우리 실무 관련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복습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5번 문항 8월 25일 직원 김성실에 대한 8월분 급여 명세서는 다음과 같으며 공제 내역을 제외한 차인 지급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자, 8월 월급 주었는데 생산팀 직원입니다. 그때는 계정 과목 이름이 뭐라고요? 임금이라는 비용 계정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차변에 임금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대변 원천 징수되는 부분은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차인 지급의 부분이 이제 보통예금으로 돈 나가면 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우리 직원 월급 주는 거래입니다. 입력할게요. 8월 25일. 자, 차변에 임금이라는 500번대 코드인 비용 증가로 회계 처리하자. 금액은 얼마요? 190만 원. 그리고 대변 원천 징수되는 부분은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지? 그리고 금액은 174 250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인 지급액이 보통 예금으로 지급되는데 금액은 1725750이더라. 확인해 볼까? 1725750. 그지요? 오케이. 내가 잘 입력했구나라는 거 최종적으로 확인까지 해 보았습니다. 오케이. 6번 문항 9월 17일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금 25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기부했다. 기부했다 그지? 차변에 기부금이라는 비용 증가,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감소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네. 9월 17일 차변에 기부금이라는 비용 증가 250만 원. 대변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감소 입력 완료. 지금까지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풀었고요. 메뉴 다 씁니다. 문제 3번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출발합시다. 1번 문항 9월 3일 해피 상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최근에 자주 출제되는 기출 유형이다. 그지? 거래 내용을 구구절절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세금 계산서를 그냥 증빙 딱 제시했다 이겁니다. 네가 알아서 읽어보면서 해석하십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제품 팔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발급했습니다. 유형은 11과세. 회계처리, 제품 팔았습니다. 대변의 제품 매출 회계처리하면 되고 문제는 차변이야. 돈을 물건값 600만 원이랑 부가세 60만 원 합해서 660만 원 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았는지가 말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어디를 보자고요? 하단부를 보자고. 660만 원 중에서 현금으로 330만 원 받았고
외상 대금으로 330만 원 기록하면 된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차변 회계처리, 차변의 현금 330만 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33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됐지요? 분석 끝났고 입력합시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증빙이 제시되어 있을 때 품목, 수량, 단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으면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지? 이것도 입력해 줍시다. 오케이. 그리고 상대방 거래처는 누굽니까? 해피 상사네요. 요 해피 상사라는 거를 상대방 거래처로 입력하면 되겠고, 전자 여부, 전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지? 오케이. 됐습니다. 자, 메뉴입니다.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자, 날짜는 9월 3일이다. 그지? 자, 10일 과세 품목란에 전자부품 수량 100 단가 6만 그러니까 600만 원과 60만 원이 자동으로 딱 입력되네. 오케이. 그 다음에 상대방 해피 상사 전자외부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까지 맞아. 차변에 현금 33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330만 원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 9월 25일 조아무역에 제품을 55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고 신용카드인 BC카드로 결제받았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그지 제품을 팔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해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유형 뭐겠습니까? 17 카과가 될 겁니다. 매출이면서 카과 됐지요. 그리고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은요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외상 거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제품 판매는 주된 영업활동이니까 차변에 기록되는 외상 대금으로서 받을 돈은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다만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거래처를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고 그러면 돈을 우리 누구로부터 이제 돈 받으면 됩니까? 조아무역이라는 우리 물건 사간 사람으로부터 직접 돈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돈 받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차변 외상 매출금 거래처를 좀 주의하자 이겁니다. 조아무역 아니야 BC카드라는 신용카드사로 적어준다. 됐지요? 이게 17카과라는 유형이었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9월 25일 17카과.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의 경우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550만 원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싹 갈라지는 기능이 있었다. 그지? 여기는 활용하면 조금 더 빨리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상단부 거래처는 조아무역으로 입력하는 거야. 자, 그리고 중간에 신용카드사 적어줍니다. BC카드. 자, 분계. 자, 대변의 제품 매출 맞자. 자, 차변에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하되 조아무역이라는 상단부 거래처가 자동으로 끌려오지만 요거를 뭘로? BC카드로 고쳐주자 이겁니다. 됐지요?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래서 17카과의 경우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 상단부 거래처랑 하단부 회계 처리할 때 거래처가 서로 다르다. 그리고 중간에 신용카드사도 좀 적어주자라는 것이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이었습니다. 17카과도 그렇고 57카과도 그렇고 그지?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은 동일하다. 그지? 상단부 하단부 거래처가 다르고 중간에 신용카드사 적어주는 거다. 됐지요? 오케이. 다시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까지 한번 다시 복습해 보았습니다. 자, 3번 문항 10월 15일 공장의 시설 보호 목적으로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주식회사 S콤으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총액은 55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당일에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10회에 걸쳐서 매달 균등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설비 장치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고정자산 등록 같은 거는 생략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설비 장치를 구입하고요.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소 공제에 받을 수 있으면 51 과세, 매입소 공제 받을 수 없으면 54 불공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그지? 자, 매입소 공제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매입소 공제 못 받을 이유가 지금 전혀 없잖아. 그래서 51 과세로 처리한다. 회계 처리, 차변의 설비 장치라는 자산의 증가, 대변을 50만 원 부분은 현금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시다. 10월 15일 자, 유형 51 과세 공급가액은 550만 원이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물건값은 50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는 50만 원이다. 그지? 자, 500만 원을 공급가액란에 적어주고 부가가치세 50만 원 적습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에스콤, 전자외부 이어 분계 차변액 설비장치라는 계정 과목 그리고 대변을 현금으로 50만 원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될 겁니다. 됐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 10월 22일 대만에서 원재료를 공급가액 1,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수입하고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인천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았으며 부가가치세액을 즉시 현금으로 납부했다.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십시오. 유형 무엇입니까? 물건 수입하면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55 수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 부가가치세 부분만 한다 그지?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현금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지. 그리고 수입세금 계산서 자체가 증빙으로 제시되어 있네. 그러면 품목 수량 단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으면 임의께 주자 이겁니다. 자, 분석 끝났고 입력할게요. 10월 20일 55 수입 품목란에 원재료라고 적어줍니다. 수량 단가는 국난이고 그지? 공급가액은 1,000만 원 부가가세 100만 원 거래처 설사 뭐 대만에 있는 그 상대방 그 회사가 적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거래처 적는 거 아니다 그지? 물론 인천세관을 거래처로 적는 거 될 겁니다. 인천세관 전자외부 여 분계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을 현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번 문항 11월 30일 주식회사 리스로부터 영업직 직원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였다. 해당 리스는 운용 리스고 리스 계약일은 11월 30일 리스 기간은 5년 약정, 월 리스료는 80만 원이다. 주식회사 리스로부터 1회차 임차료 판관비에 해당합니다. 요거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당일 발급받았고요. 대금은 2월 초에, 다음 달 초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자, 리스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별건 아니지만 생소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사실은 리스라는 내용은 전산회계 1급 출제 범위 벗어나고 전산 세무 2급 또는 전산 세무 1급 시험에서 가끔 시험으로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출제 범위 사실 벗어나는 내용이라고 이 문제 틀렸다 낙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이왕 출제되었으니까 가볍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열심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리스 설명 시작합니다. 자, 요새 최근 실무를 보면 자, 차를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데 목돈이 있으면 그냥 차 사면 됩니다. 그지? 그게 제일 좋겠지. 그런데 이제 목돈이 없는데
차는 써야 된다.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고민하는 게 렌트다 이겁니다. 렌트. 그지? 렌트를 많이 할 겁니다. 자, 근데 렌트와 좀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 리스라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리스랑 렌트가 이제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 일상생활에서 차를 렌트하거나 리스한다고 제일 큰 차이는 이겁니다. 번호판을 보면 렌트, 장기 렌트, 그지? 뭐 3년 렌트 뭐 이런 거 장기 렌트다, 그지? 장기 렌트 하면 차 번호판이 하, 허, 호 뭐 이렇게 번호판이 붙어 있습니다. 번호판 맨 첫 번째 기호가. 그와 달리 리스는 일반 번호판입니다. 일반 기호가 붙습니다. 이게 제일 큰 차이겠지. 일상생활에서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 세법에서는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 세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렌트 회사는요. 여객운송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업자입니다. 과세사업자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렌트한다고 렌트 회사에서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줍니다. 됐죠? 그런데 리스 회사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시설 대여업자랍니다. 무슨 법? 여신 전문 금융업. 은행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은행이 뭐 어떻게 먹고 사는 회사입니까? 은행이 돈이 많습니다. 예금 받아가지고, 그지? 그 돈을 남한테 돈 빌려줘가지고 이자 받아서 먹고 사는 회사다 이겁니다. 리스 회사도 그와 유사하다 이겁니다. 리스 회사는 돈이 많아. 그런데 돈 자체를 빌려주는 게 아니고 목돈이 드는 물건을 사가지고 물건 형태로 빌려줘서 먹고 사는 회사다 이겁니다. 자동차 목돈이 든다, 그지? 그 리스 회사가 자동차를 자기가 사가지고 그 자동차를 빌려줘서 먹고 사는 회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리스 회사는 은행과 거의 유사한 금융회사로 본답니다. 자, 은행은 무엇이라고? 면세사업자다, 그지? 그래서 리스 회사도 면세사업자로 봅니다. 그래서 렌트 회사는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반면 리스 회사는 우리한테 계산서를 발급해 줍니다. 지금 보는 게 리스 회사잖아. 뭐라고?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 아니야. 계산서를 발급해 주는데. 그래서 5번 문항의 유형은 무엇라고요? 53 면세가 되겠습니다. 되지요? 자, 회계 처리는 똑같습니다. 렌트를 하든 리스를 하든 우리 입장에서는 임차료라는 비용 계정을 처리합니다. 됐죠? 간략하게 렌트와 리스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 53 면세로 유형 입력하고 회계 처리는 차변의 임차료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대변에 돈을 뭘로 줬다고? 그죠? 지금 당장 준 게 아니고 다음 달에 주게 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지요? 자, 지웁니다. 자, 그러면 입력할게요. 11월 30일 53 면세 공급가액은요 80만 원이다, 그지? 오케이. 그리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리스라는 게 회사 이름이네. 주식회사 리스. 그리고 전자여부 계산서도 전자인지 종이인지 정확하게 입력해야 된다, 그지? 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여부 여. 분계 차변의 임차료라고 기록한다.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 대변에 돈을 돈을 지금 준 게 아니다, 그지? 외상이다, 그지? 미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6번 문항 12월 12일 해외 거래처인 베스트 인터내셔널에 제품 1000개, 한 개당 $200를 직접 수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선적일 12월 12일의 기준환율은 달러당 1,300원이다. 수출 신고 번호 입력은 생략하십시오. 됐지요? 유형 16 수출이고요. 과세표준 계산해 볼게요. 자, 1000개 곱하기 $200. 그러면 20만 달러겠다, 그지? 요거 곱하기 1,300원 환율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1000 곱하기 200 곱하기 1300 하면 2억 6천만 원 나옵니다. 요게 과세 표준 금액이 되겠네. 됐지요? 자, 입력합니다. 회계 처리는 그지?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렇게 하면 되겠지. 12월 12일 16 수출 26000000 그리고 거래처가 어디라고? 베스트 인터내셔널. 그리고 영세율 구분은 직접 수출이다 그지? 1번 선택합니다.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지금까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메뉴 닫읍시다. 자, 그다음 4번 문제 4번 오류 수정 문제입니다. 1번 문항 8월 19일 영업부서에서 소모품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자, 소모품 55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주식회사 마트에서 구매하고 삼성카드로 결제했대요. 자, 그런데 요거를 제조 원가의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판관비에 해당하는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를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했대. 차변 계정 과목 코드 번호만 바꾸어 주면 될 것 같다.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8월 19일 입력 내용을 확인합시다. 어떤 메뉴에 있겠습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금액이다 이겁니다. 매입수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지? 그럼 이 내용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형은 57 카과가 되겠지. 그지? 확인해 볼게. 8월 19일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고 8월 19일 열어봅니다. 57카가 맞다 그지? 57카가 금액 50만 원 5만 원 적혀 있고 상단부 거래처 이름 적혀 있고요. 오케이. 상단부는 잘 입력했네. 하단부 회계 처리가 틀렸다 이겁니다. 자, 차변 부가세 대급금 맞다 그지? 매수공제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야. 대변의 미지급금이고 그리고 거래처를 신용카드사로 잘 적었다 그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리고 중간에 신용카드사도 잘 적었다 그지? 그래서 올리 고쳐야 될 거는 하단부 차변 계정 과목 코드 번호만 고치면 된다 이겁니다. 500번째 코드를 뭘로? 800번째 코드로. 그지?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됐습니다. 자, 2번 문항 봅니다. 11월 19일 한성공업에 대한 외상 매출금 2,5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했는데 1,500만 원은 동사 발행 약소금 만기일은 내년 6월 30일로 받은 거고 잔액이 현금으로 회수된 걸로 확인되었답니다. 자,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 감소 기록되고 차변을 올리 현금으로만 회계 처리했는데 이게 틀렸다 이겁니다. 일부는 현금이고 일부는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되어야 되는 거다. 떼지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보면 되겠네요. 11월 19일 11월 19일 자, 그지? 입금 전표, 그지? 차변이 현금이라는 뜻이다, 그죠? 대변이 외상 매출금 이렇게만 입력되어 있는데 차변이 틀렸다 이겁니다. 자, 아래쪽에 정확한 거 새로 입력하고 기존에 있는 입금 전표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작업합시다. 오케이. 자,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한성공업이다, 그지? 자, 한성공업 거래처 확인해 볼까? 거래처 한성공업 맞다 그지? 오케이. 대변의 외상 매출금 한성공업 금액은 2,500만 원이야. 차변. 자, 차변에 자, 1,500만 원은 약소금으로 받았답니다. 그거는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 증가로 기록하면 되겠다. 그지? 거래처는 한성공업입니다. 1,500만 원. 그지?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온 거였다 이겁니다.
하면 정확하게 입력된 거, 입력이 완료되었고 기존에 있던 엉터리 전표는 선택해서 삭제해버리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수정 완료. 메뉴 닫습니다. 자, 문제 5번 결산 봅니다. 1번 문항 결산일 현재 영업부 건물에 대해서 우진화재에 지급한 화재보험료의 상세 내역이다. 단 보험료 지급액은 전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했고 보험료는 월할 계산한다. 오케이.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이렇게 12달 보험료를 12달치 보험료 냈는데요. 올해 7월 1일에 600만 원 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차변을 비용으로 처리했답니다. 비용이 너무 크다 그지?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비용 감소시키면서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증가로 기록해야 될 겁니다. 그지? 대변에 보험료 800번대 코드 그지? 라는 비용 감소 적어주고 차변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증가를 기억해 주자. 몇 달치를? 6달치를. 12달치 전부 다를 올해 비용 처리했는데 사실은 6개월치만 올해 비용이고 나머지 6개월치는 내년 거를 미리 돈 준 거다 이겁니다. 자, 600만 원은 12달치야. 600만 원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곱하기 6 하면은 300만 원이 그지? 비용이 너무 크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대변에 300만 원만큼 비용 감소 그리고 차변을 300만 원만큼 자산 증가로 기록하자.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시다. 수동 결산이다 그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12월 31일 자 차변에 선급 비용 얼마? 300만 원 그리고 대변 비용 감소시킨다 그지? 보험료라는 800번대 코드의 비용 감소를 적어준다. 입력 완료. 2번 문항 12월 1일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보유액이 3만 원 많은 것을 발견하여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현금 과부족 원인을 끝까지 알 수 없었답니다. 자, 기중에 장부상 현금, 금고 현금 계속 맞춰보는데 장부 현금보다 금고 현금이 더 많답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했겠습니까? 기중에 차변의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를 기록합니다. 3만 원. 그렇게 해서 장부 금액을 실제 상황에 일단 일치시킨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변을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처리했었어. 그지? 이렇게 기중 회계 처리했고 이제 기말에 기말 수정을 분기해야 됩니다. 대변의 현금 과부족을 차변에 적어서 없앱니다. 그리고 대변을 어떻게? 잡이익으로 기록하면 되겠지. 뭔가 찜찜한 면은 있지만 어쨌든 돈이 좀 남았잖아 그지? 기분 좋다 이겁니다. 이렇게 기말 수정 분계하자. 수동 결산이다 그지? 바로 입력할게요. 그러면 우리 입력할 것만 남겨두고 위에 내용은 좀 지울게요. 기준 부분께는 오케이. 이렇게 지우고 요 아래쪽 내용을 입력합니다.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을 적어준다. 3만 원. 대변 잡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를 기록한다. 입력 완료. 3번 문항 기말 외상 매입금 계정에 미국 로즈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330만 원, 3,000달러래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결산일 현재 기준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다. 오케이.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해야 되겠다. 그지? 자, 기말 환율로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됩니까? 1,200원 곱하기 3,000달러. 36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원래 장부에 기록되어 있던 금액은 330만 원이었다 이겁니다. 30만 원만큼이 증가했다 그지? 요 플러스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왜?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 손해고 회계 처리 어떻게 됩니까?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증가를 기록합니다. 30만 원. 그렇잖아요. 뭐 미국 로즈. 차변은 회사 손해본 겁니다.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비용 증가로 기록해야 될 거다. 됐지요?
입력합시다. 이것도 수동결산이네. 그래서 이번 회차는 세 문항, 기말, 수정, 분계가 나왔는데 전부 수동결산으로 작업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 필요가 없는 거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작업할게요. 그러면 낙서 조금 지우고 분계만 딱 남겨두고 입력합니다. 자, 차변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비용 증가 30만 원. 그리고 대변은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거래처는 영어다 그지? 로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메뉴 닫습니다. 자, 문제 6번 조회 봅니다. 자, 1번 문항 1월부터 6월까지의 현금 지급액은 총 얼마입니까? 현금 출납장 보면 되겠다 그지? 현금에 대해서 묻고 있다고요. 현금 출납장 메뉴 사용해도 되고 또는 총계정 원장 메뉴에서 현금 계정을 조회해도 되겠다 그지? 편한 대로 작업하면 됩니다. 자, 저는 그냥 학습 차원에서 두 메뉴 통해서 두 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지요? 자, 먼저 현금 출납장 계정 과목, 현금 출납장 메뉴, 현금 출납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6월 조회하면 되겠지. 1월부터 6월 현금 들어오는 거 입금, 현금 나가는 거 출금이다 그지? 여기서 묻고 있는 게 뭐다고? 지급한 거. 돈 나간 거, 그지? 출금의 합계를 보면 될 겁니다. 출금의 합계 쭉 밑에 내려가면, 그지? 월마다 집계가 딱 돼 있고, 그거 누계가 이제 다시 나와 있습니다. 누계, 그지? 1월달 출금, 2월 출금, 그지? 1월 월계, 2월 월계, 3월 월계, 그지? 이게 쭉 합해진 게 이제 누계다 이겁니다. 얼마요? 65. 500000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았고 또 다른 방법 총계정 원장도 가능하다 그지? 그걸로 한번 조회해 봅시다. 총계정 원장 메뉴. 총계정 원장 메뉴 그리고 기간은 1월부터 6월. 계정 과목은 현금 계정 과목.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 나가는 거 왼쪽에 오른쪽에 기록된다 그지? 대변 요겁니다. 요거 6달치를 전부 합한 거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6,550만 원이구나. 이렇게 답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1번 문항 정답 입력합시다. 6550000 오케이. 2번 문항 봅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명을 입력하십시오. 세금 계산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묻고 있으니까 세금 계산서 합계표 메뉴 쓰면 되겠다 그죠? 오케이.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메뉴. 자, 부가가치 모듈 클릭해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 메뉴 엽니다. 4월부터 6월 오케이. 자, 매출 매입 두 가지 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매입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받은 세금 계산서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매입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부에 맨 왼쪽에 있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까지 10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라고 돼 있는 거 써도 사실 될 거야. 그런데 제일 정확한 탭은 맨 어느 쪽에 있는 전체 데이터 탭이다. 그죠? 이거를 사용해서 작업합시다. 자, 전체 데이터 탭 클릭해서 자, 이제 매수가 나와 있잖아. 매수가 제일 많은 거래처 찾아보자 이겁니다. 오매라고 돼 있는 이게 제일 크다. 그지? 묻고 있는 게 거래처 명을 입력하랍니다. 거래처 이름이 뭡니까? 기린전자입니다. 됐습니까? 자, 조회해보았고
답 입력합니다. 기린전자. 오케이. (3번) 문항. 당사의 제1기 예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 공제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원표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세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오케이. 이 부분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57카과로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매입 매출장 메뉴 열어가지고 57카과 유형을 찾으면 될 거다 이겁니다. 기간은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로 기간 조회한다. 됐죠? 자, 메뉴 엽니다. 회계관리 모듈에서 매입 매출장 기간은 1월부터 3월이다. 자, 유형 매입 유형 중에서 57카과를 찾자. 여기 있네. 그지? 이렇게 조회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의 매입세 공제 받은 거는 얼마입니까? 부가가세 금액을 묻고 있다. 그지? 오케이. 부가가세 금액을 답을 찾읍시다. 두 건이 있네. 그지? 두 건의 부가가세 금액 합계 10,000원이랑 35만 원이랑 합해서 36만 원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36만 원이 3번 문항 정답. (360,000) 오케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100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